해야 되는데 단순해지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스킨케어가 아니라 케어가 아니라 요즘엔 큐어라고 합니다. 이 큐어는 뭐냐면 의료입니다. 의술이 들어갑니다. 수술이죠. 수술, 치료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큐어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독일이나 우리 저번에 여기 경희대학교 먼저 최고과정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독일이나 이런 선진 사례, 6차 산업의 성공 사례한 나라들도 이제서 케어가 아니라 큐어로 가려고 합니다. 큐어로 갑니다. 근데 우리도 큐어로 이미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걸 나가. 그럼 우리나라는 또 하나 좋은 있어요. 하나 장점이 있어요. 항상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의대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술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의사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됩니다. 그게 이번에 한류랑 맞아 떨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의료 성형 들어보셨을 거예요. 붕어빵 공장. 제가 있죠. 얼굴이 다 똑같아요. 강남에 유명한 그 메디카 성형하시는 성형 공장이라고 하죠.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의사 한 분이 하루에 12명 아가씨 가슴 수술해야 된대요. 똑같아요. 전쟁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크기도 똑같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나 가슴이나 모든 게 똑같아져 버려요. 여자들이.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거 남자들 보면 진짜 크겠어요. 본성이 나오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의료 성형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디자인을 해야 되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아담 사이즈, 뚱뚱 사이즈 다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잖아요. 모든 생태계는 이렇게 비율이 맞아서 다양성으로 가야 공생이 돼야만이 자연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생태계가 유지되는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도 전부 다 이런 메디칼로 갑니다. 예,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영암 해남도 핵심이 그겁니다. 의료로 가서 힐링으로 가서 건강으로 가자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송 거예요. 청주에다 넣었던 겁니다. 이게 얼굴 껍데기가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스킨이 자 우리가 요즘에 줄기세포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기세포 맞으면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이 얼굴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 유명하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죠. 네,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청주 겁니다. 제가 오송 건데 거기 넣었던 자료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여기다 보면 뭐 미용, 스파, 아로마, 음이온 치료, 힐링 마사지 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의료 시장보다 저런 건강관리 시장이라고 하죠. 스킨케어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왜? 남자나 여자나 아름답고 예뻐지고 싶어 하는 건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시장이 큰 거죠. 캐파가 큰 거죠.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짝퉁 6차 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충 저거 갖다 맞추는데 저 본질을 모르고 갖다 짝퉁 갖다 붙여봤자 반짝하다가 3년 안에 망합니다. 제가 맨날 했던 게 그거죠. 오피스텔 잘 돈 된다 하니까 오피스텔 다 지니까 3년 넘으면 오피스텔 안 됩니다. 수익형 뭐 한다면 또 됩니다. 지난번에만 제주도에서 수익형 호텔 하니까 또 다 너도 나도 호텔 짓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에 특화된 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버나큘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 토착, 토속, 아주 향취적인, 그 지역의 본질적인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 버나큘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을 만들 때 아까 공동체 마을 설명 들으셨죠? 그 식으로 신규 마을, 우리 귀농귀촌에 이 신규 마을을 조성할 때는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제가 왜 계산에다 항암 버섯 마을을 만들었냐면요. 우리나라 버섯 생산량의 80%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괴산입니다. 청정 괴산. 거기 뭐 진짜 땅값도 싸고 거기 뭐 데다가 되게 남들이 그걸 왜 하느냐겠어요. 근데 저는 지주님이랑 개인적인 있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각색을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랐죠. 제가 그거 넣었을 적에 3년 전에 저보고 된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 애들 우리 부모님까지도 걱정을 하는 거. 너 그러다 괜히 인생 거기다 휘말려갖고 박살나고 어떡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날 반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어려움이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랑 친했던 분일수록 점점 더 나보고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까지 가냐고요. 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제가 돈 갖고 꼬시죠. 돈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기회를 주면 사람은 다 따라옵니다. 연애 좀 오지 말라기도 와요. 필리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 싫으면 마세요. 왜? 계속 광고 때리면 조선일보 한번 때릴 때마다 100통화씩 전화 옵니다. 계속 때릴 겁니다. 앞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옵니다. 이게 첫 봤답니다. 오늘 첫 타임인데 다음 주 금요일날 또 합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에서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뭐 기획부동산이가 어디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짝퉁들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보세요 내가. 근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요? 네, 땡이봐. 사람들은 그러면 꼭 뒷차를 탑니다. 꼭 앞대가리 안 나갑니다. 남이 가고 나면은 그 뒤에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평생 2인자입니다. 선구자가 안 됩니다. 맨날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은 머슴입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좋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대가리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냐면은 그거 될까 자꾸 망설여요. 하지 말라 이거, 따라오지 말라 이거예요. 됩니다. 왜? 돈으로 꼬시는데요. 편히 제가 정말하게 말씀드리지만 돈 된다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나도 이제 거꾸로 이제 저도 이제 힘이 생겨갖고요. 너 돈 다 안 내면 안 받아버려. 내가 돈 더 받아버리죠. 거꾸로. 왜? 의사들도 똑같거든요. 왜? 의사가 변호사한테 가서는 돈 아무리 많이 달라고 해도 꼼짝을 못하고 왜 돈을 버는 사람한테서 돈 조금 더 받으면 개소리를 하느냐 얘기죠. 안 됩니다. 우리도 다 디벨로퍼, 우리도 공부만큼 했기 때문에 받을 거 다 받아야 돼. 왜? 우리 6차 산업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마인드인데 우리로 만물 박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좀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물수능 낸 사람들은 한국의 국가 장래를 망치는 역적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 나이 50 넘었는데도 지금도 매일 공부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맨날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그게 현실입니다. 그냥 한 번 대충 해갖고 한 가지만 잘해요? 무슨 뭐 같은 소리죠. 안 됩니다. 저는 왜냐면 이 유형복합은 아까 우리 저 선생님 그 얘기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치매 안 걸린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 나이 먹을수록 제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저는 스카이대학 출신도 아니고 저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 제가 제 친구들 옛날에 저 스카이대학 나온 애들보다 지금 제 눈을 보면 제 친구들 있잖아요. 닭다리 죽겠어요. 내 대상 갈 때도 내 친구 연대 건축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나보고 거기 계획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보증관리에다 노후임제에다 개발 안 되는 땅입니다. 지목 아까 우리 설명드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공동 머리로 보니까 안 되지. 공대 나와서 건축사니까. 이걸 농사꾼 머리로 봐라. 농사꾼 머리로 보면 다 됩니다. 허가 다 얻어붙잖아요. 다 듣겠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고생해서 오늘 하반기에 30억 농림부 지원받습니다. 3년 동안 검증받았어요. 이 대한민국은 검증받다가 미치는 나라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냥 농부는 안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기 청주 오송에 여기 이제 중기센터랑 그거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의료 분자 농업을 하기 위한 우리 데이터입니다. 여기 저 가리라고 해서 제가 교수님 가렸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전 세계입니다. 우리 저 이범길 박사님 오셨죠? VCL 당진에, 우리 임 박사님 지금 임현준 박사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바로 뜹니다. 또 뭐,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이끈 장본인이시고, 그 현대자동차, 엑셀, 그죠? 소나타, 현대중공업에 해저에 가서 우리 1000m 바닷속 들어가서 로봇으로 용접하는 거 아실 거예요. 총괄 기획했던 분이십니다. 저 이거 식물공장 만든 제가 우리 임 박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자동차 그까짓 거 2.5톤 3톤짜리 있잖아요. 로봇 암 6개라고 그랬죠. 팔 6대 달린 로봇이 자동차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엎었다 젖혔다 하면서 용접하는데 그까짓 거 식물공장 그거 저거 베드 하나 하는 거 그거 아주 쉽습니다. 저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가 임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다음 볼게요. 이 베드를 제가 48m, 지상 48m, 아파트 15층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게 가장 효율성이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40cm로 계획했을 때 120단이 나옵니다. 자, 지상 120단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져요? 못 짓습니다. 마그네틱으로 해서 로봇이 짓습니다. 근데 그 부상도가 있는데 그건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도 평생 고생한 건데 그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공개 안 할 겁니다. 예, 넘어가시죠. 여기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아웃라인인데 이거 로봇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난 기술들입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임 박사님이 총괄해갖고 이걸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우리 위택에너지 대표님 아까 오셨죠. 그러니까 조금씩 대표님 예. 이거 대단한 거. 저 위에가 한번 보실래요? 바다에 뭐가 떠 있죠? 해상 풍력입니다. 자, 아까 강화도도 마찬가지고 아까 신안의 율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만 분들한테 왜 300만 원, 500만 원을 조합원들한테 줘도 돈이 남느냐? 저겁니다. 바로 저겁니다. 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다 양식장 만드느니 처음 보셨죠? 저런 거. 이게 자기 부산.
이쪽 거 있죠. 기존에 이쪽 태양광 있죠. 이쪽은 저 위에 거요. 빨간 거. 저건 재래식입니다. 저런 거 옛날 보셨을 거예요. 저 일진에코라고 옛날에 제가 대표사 하면서 일진그룹, 일진반도체 그룹이랑 제가 MOU 가지고 하다 돈 매달 까먹었습니다. 왜? 안 됩니다. 에스코 사업도 해봤어요. 저런 거 만들었거든요. 저도 옛날 무식한 짓 많이 해봤어요.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돈만 까먹습니다. 요게 나온 거죠. 요게 우리 저 윈텍에서 개발해 주신 거예요. 개발했는데 뭐죠? 집품이라고 하죠. 바람을 모아서 자기 구상이죠. 약간 뜹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프로펠러 들어가면 뜨죠. 미시력에도 바람 살짝만 불어도 팡팡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전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류. 그 다음에 태양광보다 발전 풍력이 훨씬 좋습니다. 태양광은 우리가 건물에다 있을 땐 1.5를 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땅에다 있을 땐 1.0을 줍니다. 풍력은 5.5를 줍니다. 엄청난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태양광보다 5배 이상 풍력이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대신 비싸죠. 그 설치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개인관리 지역은 안 봅니다. 저 디벨로퍼입니다. 땅 살 때 개인관리 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우리 저런 데 가서 부동산 강의, 저 남의 강의도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다 부동산 쟁이들 봐라. 자기네들 땅 사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강사예요. 저도 강사 15년, 20년 해봤지만 뭐 알지도 못하고 강의하는 겁니다. 개인관리만 사래요. 그거 좋다고 맨날 박수치고 맨날 거기 쫓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다 부자 못 됩니다. 맨날 그냥 강의나 들어봐. 근데 그러니까 치매는 안 걸리죠. 치매는 안 걸리죠. 그냥 그것도 그냥 인생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다 그냥 하나 살아있는 재미로 하는 거죠. 꼭 굳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관리 지역을 사는 건 제일 하수들이 사는 겁니다. 네,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6차 산업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뭐죠? 남들이 개발 못하는 땅 보존관리나 농림지나 뭐 이런 거 합니다. 왜? 우리 농업은 허가가 다 됩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20도 넘으면 개발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가 안 된다는 거. 근데 태양광은 30도까지 허가가 납니다. 경사도가 30도.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산 이거 개발 못한다고 해서 대리 땅 많을 겁니다. 제가 광고를 할 때 대한민국에 랜드포들 엄청 많습니다. 3만 평 이상 땅 가지고 끙끙거리는 말만 회장님이지 돈은 하나도 못 씁니다. 시골 어르신 저희 아버지 친구도 땅 몇만 평씩 갖고 있는 다 거지입니다. 시골 거지입니다. 억대 거지. 요즘은 억대 거지가 아니에요. 10억대 거지요. 100억대 거지도 있습니다. 왜? 땅을 갖고 있으면 다 종부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그런 땅을 가지고 이런 수익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그래서 제가 3만 평 저는 땅을 예전에는 3만 평인데 지금은 10만 평 이하짜리 땅은 저한테 갖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귀찮거든요. 네. 3만, 100만 평. 제가 지금 100만 평, 300만 평, 억 평 이런 거 갖고 기획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땅이 작지만 세계는 넓습니다. 앞으로 FTA가 되면 농산물로 가서 농산물 수입해서 무역을 하고 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죠. 하고 뭐죠? 재배 생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해주에 현대중공업이 거기서 콩을 재배해서 수입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대단히 개인 회사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명한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수들만 가서 맨날 머슴식으로 농사 짓는 것처럼 머슴식으로 경영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섬 옆에 저거 하나 띄우면 돈 얼마나 든지 아시죠? 이거 제가 풍력발전으로 신안 율도섬에는 300억을 이미 내전받은 게 있어요. 300억 받았어요. 진짜로. 갖다 깔아주라는 거. 300억 제가 띄우면은요. 제가 일반 부동산 쟁이들처럼 제가 300억 받았다고 신문 광고 때리면은요. 벌떼처럼 진짜 달려들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순수하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우리 저 학교에서는 저도 여기 외래 교수도 있는데 제가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거 돈 안 벌어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꼭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꼭 저도 바꿔놓고 싶습니다. 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 이런 나쁜 거. 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식주입니다. 옷이 매너. 옷을 잘 입으면 옷을 개같이 입으면 좀 나쁘게 입으면 좀 하수를 보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겉만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미국이 200년 동안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특허권 갖고 다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걔네들은 청바지, 우리 기독교 신분 잘 아실 거예요. 청교도 문명 아닙니까? 미국이 그저 짧은 역사 속 동에 양키라는 게 있어요. 그죠? 미국 놈들이 영국 사람 보고 니네가 양키야 그랬죠. 욕이잖아요. 거꾸로 인정했더니 니네는 신사가 아니야. BBC 영어야. 영어의 공용은 BBC 영어야. 정통 영어야. 미국식 영어 하는 놈들이 니네가 양키지. 이런 식으로 서로가 비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역사성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우리는 뭐냐면
정신과 물질과 생각을 가지고 이거 크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생각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을 6차 산업 보면은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소리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들었어요. 오지랖도 넓게 이거저거 하는데 이러다가 죽으려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는 제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러면 저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래서 나보고 하나만 하라고 하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자유인으로 살 테니까 나한테 하나만 하라고 하면 나랑 친구 다니까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왜? 벌써 그 사람이랑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안 됩니다. 오픈 마인드가 안 된 사람은 6차 산업 해봤자 망합니다. 안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6차 산업 한다고 우리 이춘 대표님 계시지만 저 화순 군수님이 성공 사례로 해서 화순에 로컬푸드 있죠. 그 군수님 전 군수님이 우리나라 6차 산업의 모델을 만드셔서 그게 농림부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농림부에 그 공무원님들이랑 우리 경기대학교에서 강의도 그분 다 해주셨거든요. 저도 강의 들으면서 세미나 해봤지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그냥 직봉 날리면 그분들이 그럽니다. 한 발 뺍니다. 우리가 공무원인데 참 그거 소신도 없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3에서 당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디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온실의 역사, 초자실의 역사를 봤을 때 에너지 때문에 농민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에너지 비용. 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생산설비 시스템입니다. 이건 특허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토양입니다. 배지입니다. 배지. 대한민국에서 식물공장, 버섯공장, 수경재배, 양액재배, 디시가든, 원액, 옥상 조경, 벽면 녹화 다 실패했어요.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디시가든. 박원순 시장님 참 도시농업이요? 도자도 안 되는 거죠. 실패작입니다. 농업의 농자의 개념도 없이 도시농업을 계획해갖고 그게 성공하시겠습니까? 제가 거꾸로 그랬어요. 그 기획하신 분한테 제가 그렇게 직선적으로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그거 농업의 기본을 알면 그렇게 계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런 온도, 습도, 광, pH, 토양, pH 모든 거를 갖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미량원소, 다량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총괄적으로 해서 비료학, 농약학, 영양학, 생리학, 해독까지, 식물 해독까지 다 해서 병리학까지 다 첨가를 해서 생포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에요? 잠깐만. 그 다음에, 잠깐만, 앞쪽으로 두 장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뭐냐? 자, 눈에 보면, 저거는 뭐냐면, 광증폭 시스템입니다. 광증폭. 우리 최덕수 전문의사님 하셨는데, 우리 최덕수 전문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다음은 미세한, 약간의 밝기만 있어도 그거를 증폭시켜서 엄청나게 환하게 합니다. 이게 와치도구. 저 군발이들이 지금 군 병사들 축소작전 하잖아요. 이거 한 대가 하면은 병사들 100명이 지키는 것보다 사람 100명이 지키는 거 훨씬 낫습니다. 제가 식물공장에서 로봇 한 대가 24시간 농사를 지면은 농사꾼 100명이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또 잘못된 게 있습니다. 노조. 8시간 일한다면 1시간, 2시간 밥 먹고 실질적으로 일 한 5시간도 안 해요. 저 같은 사람 15시간은 그 사람들 죽는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깨부를 부립니다. 로봇은 깨를 안 부립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를 안 일으킵니다.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떡잎 2개만 따르면 2개만 땁니다. 떡잎을 갖다 2개 따르면 농민들 가서 3장 따놓습니다. 다릅니다. 제가 농업혁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사과가 하나 있으면 사과 하나가 연결하려면 사과 이파리가 25장에서 3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광합성의 측정물이 사과니까요. 근데 사과 이파리 수가 작으면 사과가 개수 작아집니다. 우리가 수박이나 다 그렇죠. 호박도 그렇고 할 때 다 사과도 그렇고 다 잘라줍니다. 열매 속과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크기를 조절해야 되거든. 영양적이 확보 안 되면 과실의 크기가 작아지니까요. 태양광이랑 똑같습니다. 모든 판 면적이 크면은 발전 용량이 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전자나 생물 BT나. 그래서 IT BT는 똑같다고 합니다. 0, 1, 이진법이냐 그게 반응, 무반응이냐 그 차이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 이파리 면적을 똑같게 하면은 제가 만약에 300g짜리 사과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과 이파리 면적대로 쫙 하는데 그걸 사람의 눈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이 광증폭 시스템을 로봇에다 놓습니다. 이게 눈입니다. 우리가 밤에 잘 보는 게 시신경이 발달된 올빼미와 고양이가
밤에 잘 본다고 하는데 올빼미 고양이보다 몇 배나 더 눈이 좋은 게 저거입니다. 저걸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로봇이 밤에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적분을 해서 이파리 25장에서 적분을 하니까 얼마만큼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만 맞춰서 그 수치를 딱 자동제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주면 똑같이 맞춰주면 사과가 예를 들어서 280g짜리가 쫙 똑같이 생산돼 나옵니다. 우리 딸기를 보면 딸기가 큰 놈 작은 놈 막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균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주 참여하시는 분들이 1억 이상 농부들이 많은데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파리 조절 안 되니까 큰 놈 작은 놈 막 섞여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당도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 당도 차이도 요거는 다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컴퓨터 정밀 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온실이라는 건데 상지대학교의 홍유식 교수님, 컴퓨터공학과 홍유식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스마트 온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분이 농업에 대해서 이 설계 광생약적인 걸 이해를 못하시니까 못해서 지금 우리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거는 집단지성으로다가 사람과 기술을 융합시켜야만이 6차 산업이 성공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 저도 제 혼자 머리 갖고 안 됩니다. 이제 붙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오케스트라 지휘는 아무나 하느냐. 관현악단이 있으면 그 관현악단을 잘 조율해서 배치해서 화음이 멋진 화음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명지휘자고 우리 6차 산업도 똑같다. 그렇게 해야 되만이 나오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차 산업이 다 짝퉁만 나오고 안 된다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이거는 우리 거는 그 에코시티 팜랜드라고 해서 아까 오송 겁니다. 오송 거를 넣었던 저 위에 건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의학과 농학으로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뭐냐면 항노화입니다. 혹시 여기 경상남도에 고향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홍준표 지사가 항노화과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모든 시군에 가면 항노화과가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산청 쪽에 그 한방 항노화가 있고 남해 쪽에 수산 항노화가 있고 부산 쪽에 그 육상 항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양방 항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방 항노화로 세 개를 묶어서 항노화 안티에이징이죠. 건강 100세 시대에서 그걸 하는 거, 그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나중에 이제 큰 프로젝트로 돼서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모델이 되겠죠. 이거는 식물공장인데 이건 짝퉁입니다. 이거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간다는 거기에 겁니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식물공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저것도 온실 저런 거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저것도 다 안 됩니다. 도마우스. 왜? 우리 127년을 가는 저거 생산성이 맞겠어요? 이거는 실패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예, 넘어갑니다. 잠깐만. 풍력도 저게 실패 사례입니다. 저 그냥 들어갔는데 아까는 자기부상이었죠? 아까 먼저 보신 거 윈텍에서 개발하신 거예요. 저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저거 나왔을 때 3년 전에 저거 최고라고. 그 제가 할 적에 3년 전에 저도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거 최고라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으신 분 너무 많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먼저 보셨던 게 자기부상 위로 뜨는 거. 저거는 그냥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평이기 때문에 그 발전 용량이 떨어집니다. 저거 어머니 떨어집니다. 예, 저것도 안 되고 아까 인삼 있었죠. 인삼도 저거 수경재배한 건데 저거 수경재배한 인삼하고요 노지재배한 인삼 구별법이 있습니다. 갖다가 저걸 캐갖고요 그냥 상온에다가 한 3일만 놔보십시오. 그러면 양액재배 수경재배한 거는 박테리아 미생물에 의해서 썩습니다. 밑에서 썩어 들어옵니다. 그 썩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경재배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식물공장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초창기 때. 식물공장에서 나온 게 영양학적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엽목소가 형성이 안 됩니다. 식물공장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씹는 맛이 없는 거죠. 그냥 흐물흐물 입에서 퍼져버리니까 이게 섬유질이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게 LED입니다. LED 파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일본 건데 제가 일본에서 최고 성공이다. 아소팜랜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 아소팜랜드. 일본에서 규슈 지방에서 군주 농과대학에서 해갖고 최고로 잘 나가는 전 세계적으로인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거를 기획하신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 못합니다. 저게 일본의 최대 5위 안에들은 테마파크 중이었어요. 요즘에 일본의 패키지 관광, 싸구려 패키지 관광, 덤핑 관광 가면 다 저기 가서 재웁니다. 아소팜랜드 가서 재웁니다. 여기가 농장이에요. 여기 못 들어가는데 여기 이걸 개발자가 한국인이셔갖고 제가 저거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제가 여행사 대표라고 제가 속아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사진 찍어본 겁니다. 일본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넘어가세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일본 사람들이 저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도 아직 멀었구나. 제가 그걸 느낀 게 자신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이것도 일본 겁니다. 아소팜랜드인데 이거 안 됩니다. 저렇게 갖고는 이게 양액재배일 때 저거 갖고는 경제성이 안 맞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저 사람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전시효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관농업이죠. 경관농업. 경관농업으로 보여주기만 한 거지 저건 돈 안 돼. 대신 어디서 돈 버냐? 관광객이 와요. 저걸 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관광객으로. 관광은 3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6차선 성공 모델이래요. 그거 짝퉁이죠. 저것도. 정통으로는 아닌 거죠. 예.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저쪽 거 있어요. 저거는 제가 구글인데 아까 좀 전에 전화 오셨는데 저 부산에 있어요. 부산이 창조경제 특구로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창조경제 특구에 뭐냐? 수산입니다. 귀요. 귀요거든. 요즘 민물장 하나가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치어가 생존율이 떨어지는데 식물공장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수산물입니다. 제가 식물공장 얘기를 해서 저 회장님이 저걸 만드신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죠. 그래서 저희 창조경제에서 부산에서 했는데 오늘 특허비 아까 좀 전에 전화 왔었어요. 진짜로. 저걸 넣어달라고 해서 내가 저거 아직 좀 그런데 좀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특허 다 나왔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부산에서 이게 식물공장도 100배 이상의 효과가 나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 수산 빌딩인데 저거를 수경재배는 아니죠. 우리 식물공장이랑 똑같잖아요. 베이드가. 그래서 저거를 제가 식물공장이든 귀여에서 수산 빌딩이든 똑같이 빌딩 농업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자 해서 저걸 한 겁니다. 예. 넘어가시죠. 예. 이거는 결국은 치유입니다. 이건 에코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연 치유. 예, 넘어갈게요. 예, 그좀 다 그림이죠. 다 뭐 그림.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푸른색. 이건 병원입니다. 이게 병원인지 호텔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한 10년 전부터 인테리어가 가장 잘 돼.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디자인 학생들이 1년에 대학생들이 3만 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는 2만 명 나오다 3만 명 나오다 5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요즘 디자인 전공은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특히 건축,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저기 분당에 있죠. 가천대학교 그쪽에 신부전문대랑 그쪽에 있는데 제 아는 선배 교수님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인테리어를 보려면 학생들 보고 그런답니다. 러브호텔 빨리 가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건 러브호텔입니다. 그게 어디냐? 일본 문화입니다. 러브호텔 가야 실내 인테리어는 러브호텔. 왜? 그게 뭐냐면 본성이거든요. 식욕과 성욕을 터치해야만이 사업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탈무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 매춘 사업 옛날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 방지도 풍선 효과라고 하죠. 부동산이랑 똑같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에는 내면적인 욕구에 그게 들어있는가 심리학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해방군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지 그걸 갖다 강제로 막아야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면 생각적으로 아프고 되게 무섭고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병원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병원 개인 병원 있잖아요. 압구정동이나 노년동 신사동 한번 가보십시오. 개인 병원. 이거는 진짜 호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병원이. 그만큼 편안함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힐링인 거죠. 가서 우리 저부터도 막 병원 안 가려는 게 간호원 아가씨 그냥 엉덩이에다 주사 팍팍 근데 그 엉덩이를 주사 놓을 때는요. 제가 알기로 엉덩이 4분의 2쪽 있으면 우측 엉덩이 4분의 1로 나눠갖고 오른쪽 상단 가운데다 놔야 하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남의 엉덩이 까기 보니까 살짝 조금만 까고 위에다 놓으면 허리다 놓습니다. 되게 아가씨들이. 근데 노련한 간호사들은 팬티를 쫙 벗겨놓고 위를 다 정상으로 내야 그래야 주사가 맞아도 안 아픈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되게 병원 가면 주사만 아픈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주사를 잘못 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여담입니다만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수 있으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자극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획 디자인을 해서 사업화로 해야만이 이게 어떤 모델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건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남양주 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주인님 계신데 곤지암 거 있잖아요. 곤지암 거 제가 남양주가 슬로우시티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슬로우시티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유비쿼터스 도시로다가 2012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인정받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남양주 걸 하나 한 개 있어갖고 했는데 요거는 됐어요. 요건 양평 쪽에 할 때 요걸 다시 접어보려고 그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근데 이건 컨셉을 제가 잡았던 거예요. 제가 맡은 게 똑같아요. 이건 옛날에 괴산에서 유기농 예술원에 들어갔던 컨셉입니다. 제가 뭐 강화도든 뭐 여기 양평이든 다 똑같습니다. 기본 골격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분들이 이제 요거 특허 기술이에요. 예. 요건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요건 이제 U 슬로시티라고 해서 이제 그 에코 효과를 아까 병원도 에코 효과고 원액 치료도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요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예. 이게 이제 기존의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광 있죠. 광의 어떤 뭐 적색광이냐 초적색광이냐 청색이냐 녹색이냐 황색광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광을 주느냐. 식물한테는 광의 색깔이, 광의 컬러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의 파장이 몇 나노미터냐에 따라서 식물이 우절할 수도 있고 과실을 촉산할 수도 있고 광합성을 촉진해서 과실의 그 크기를 더 크게끔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면 당도도 안 맞는 겁니다. 예. 이것만 갖고도 이거 참 몇 시간 할 수 있는 거라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개화결실을 촉진한다고 하죠. 꽃이 피고 안 피는 걸 조절합니다. 저희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참외는 성주 참외는 6, 7, 8월 달에 3개월 동안 재배합니다. 그러면 참외를 3번 땁니다. 6월 달 한 물 따고 7월 달 한 물 따고 8월 달 한 물 땁니다. 그래서 8월 달 하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참외 더 이상 안 나옵니다. 9월 달부터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하우스에서 개화결실을 촉진시켜버리면요. 참외값이 비쌀 때는 9월달하고 5월달입니다. 그러면은 일찍 참외가 나와야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LED를 가지고 개화결실을 촉진시키면 5월달에 참외를 한 번 더 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일장을 늦추면 9월달에 한 번 더 땁니다. 1년에 3번 따는 참외를 1년에 5번 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이 늘어나죠. 제가 우리 강원대학교에 감자 박사 이막태 교수님이 있어요. 제 선배님이신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배님 감자 그 2번 농사져 갖고 다 농사꾼 보고 죽으란 얘기지 그 교수란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제가 감자를 재배하면 1년에 4번씩 재배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보여드렸어요. 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광 파장을 조절합니다. 감자 농사 2번 져갖고 그거 농민들 빅백기 더 지겠어요. 그 골병 녹드는 노가다 농법. 더 웃긴 거는요. 교장 선생님이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직 공무원 하시다 나와갖고 가서 또 뭐 이거 하시겠다고. 제가 계산할 때 그 교장 선생님 4분 누르고 그 교육장님도 한 번 누르셨어요. 조합원 중에. 제가 그랬어요. 농사지 교장 선생님 거기 오셔서 농사짓다 2시간 앉았다가 조국도에서 쓰러지면 저 장례 치러야 됩니다. 농사 짓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재밌게 노세요. 그냥 노시고 그냥 재밌게 노시고 그 학생들이나 많이 유치하면 됩니다. 농사는 젊은 사람이 짓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노인네분들 60 넘으신 분이 2시간 이상 쭉 앉으면 신체에 마비가 옵니다. 쓰러집니다. 균형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 농사지면 안 됩니다. 그게 재래식 노가다 농법이라는 거죠. 그 노가다 농법 갖고는 농민이 우리나라 귀농 기촌의 성공 사례가 없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가다 농법을 자꾸 기획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정밀 농법을 들고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이거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역 앞에 가면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 롯데마트 저런 거 저 확장인데 롯데마트가 그 서울역 앞에 그 본점에 거기 엄청 비싼 자리에다가 저걸 놨는데 1년에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죠? 그 물건을 놓고 팔면 한 달에 매출을 뭐 1억 얼마씩 벌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다 해놨어요. 서울역 앞에 롯데마트 가면 저 있습니다. 롯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자입니다. 그래도 저걸 합니다. 왜? 롯데마트의 뭐라고 하죠? 그 이미지 효과 때문에 합니다. 아까 힐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정시 효과로만 하는 거예요. 저 실제적인 이득,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겁니다. 예, 넘어가시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외선은 장파고 자외선은 단파입니다. 그래서 청색광은 단파고 적색광은 장파입니다. 그래서 청색광과 그 적색광을 우리가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 얘기를 했더니 제가 LED 개발업자들이 너도나도 다 이것저것 만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방울토마토 재배용 LED 등, 상추 재배용 LED. 제가 그걸 8년 전에 우리 임 박사님이랑 그걸 했었습니다. 특허도 안 냈어요. 내가 일부러. 나중에 다 빼먹으려고 그래서 특허 안 냈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더니 저걸 공개했더니 그때 나는 밑에 때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다 작물 생명론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말을 바꿨죠. 당뇨병 걸리신 어르신을 갖다 흰쌀밥 먹으면 사람이 그 당뇨 혈당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 혈당 비만인 환자분이나 나이가 드신 고령이신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쌀밥 먹으면 안 돼. 밥하고 밀가루만 먹으라고 하는 게 청색광
적색광입니다. 그럼 기본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갔을 때 당뇨병 환자는 500ml 먹어야 되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저게 다 우리가 이제 식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균을 죽이는 파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오곡을 먹고 거기다 뭘 콩을 넣어놓고 뭐고 의사가 다 처방해주고 식품 영양학적으로 다 분석해줘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저게 또 작물별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1년생이냐 여러 해살이냐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초본류냐 목본류냐 다르고요. 단일식물이냐 장일식물 다 다른 거예요. 저게 같은 게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 공식 하나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짝퉁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시행착오고요. 네? 다 당신들은 시행착오를 거예요. 저거를 잘 안 가르쳐주죠, 제가. 저게 핵심입니다, 저게. 근데 이거는, 그걸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 다 파장을 나눠놨잖아요. 100에서 280.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일본 놈들이 저거를 30년 이상 해서 저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식물 공장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식물 공장을 절대로 앞서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LED 칩 때문에 그럽니다. 저 전작가 나와서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일본이 소니나 샤프전자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 식물공장 가려도 안 됩니다. 네덜란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네덜란드 가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 6차 산업 어쩌고 하면서 뭐 관광 어쩌고 하면서 네덜란드식으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밀폐형 식물공장이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네덜란드는 유통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꽃 있잖아요. 지파에서 갖다 비행기로 해서 한국 노선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잘 팔기 때문에 걔네가 돈 버는 거지 실질 재배들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네덜란드는 IT가 약해서 저 식물공장이 안 돼요. 거기서는 반개발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나왔던 그 박병훈 선배라는 분이 제 선배인데 그분이 박사학위 받느라고 네덜란드 80년대 시설원에 그 유학 가셔갖고 20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인천대학교 저 철도대학의 생물학과 강사로 지금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강사로 그냥 나갑니다. 선배님 그래갖고 뭐 그 좋은 지식을 왜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강사로 말이 강사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농대가 다 없어졌어요. 국립대, 지방 국립대가 있는 농과대가 없어져서 강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강좌가 없어요. 학생들도 그런 걸 안 합니다. 이게 일자리 참 줄이고 먹거리인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 힘줘서 말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부분을 살려야만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랑 연동이 돼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면육수, 그 다음에 면육수라는 거는 아까 했죠. 뭐 오곡백과에다가 거기다가 뭐 조를 넣고 콩을 넣고 콩도 반콩을 넣고 그 뭐 흰 콩이 있고 검은 콩이 있고 다 다릅니다. 강낭콩이 있고 그래서 그 콩도 소이빈이 아니라 대두가 아니라 뭐 많습니다. 그걸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 아주 미시적인 거예요. 예.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걸 다 말씀드리면 이거 식물 산업적으로 시간 넘어가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스마트 온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것도 짝퉁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성공 사례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저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좀 혹시 지자체장님도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짜고 치는 모습입니다. 농림부에서 선도농가에다 지원금 준다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돈 줍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랑 해서 너 좋고 나 좋고 해서 받아먹고 그냥 온실은 막살나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그냥 전시효과로 이게 농업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예. 넘어갈게요. 요거는 황금상황 저 박진석 기사님 안 오셨죠? 정규수 대표님. 예. 근데 이 황금 상황버섯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황금 상황버섯을 치시면 거기서 황금 상황버섯에다가 바나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뇨병에 인슐린을 제어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바나듐을 처리해서 인슐린의 농도를 조절해서 당뇨병 치료제 버섯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원적외선까지 나옵니다. 그 원적외선을 그러니까 식품에서 원적외선이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황금 상황버섯 많이 떠십니다. 그 황금 상황버섯을 개발한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동창인데 그 친구 참 대단한 친구예요. 용감한 친구죠. 건강관리평가심사원에 18년 동안 공무원을 하다가 제가 얘기한 푸드 테라피로 가야 되니까 기능성 갖고 안 되니까 공무원을 내던지고 나와서 농사 짓다가 그 친구가 개고생해서 10몇 년 동안 아주 진짜 집세게 고생한 거예요. 왜? 왜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갑이지만 농사지만 완전 하수입니다. 고생 직사게 뭐죠?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리고 고생 직사게 했어요. 제 친구지만 중학교 동창인데요. 이거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저 친구 만나가지고 참 대단한 건데 저번에 이것도 하나 일본으로 수출해요. 저게 처음에는 키로당 300만 원씩 350 막 400까지도 했었어요. 380 이러다가 200 하다가 지금 150 하다가 지금 월드컵 때문에 10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거를 수출해간 일본 업자는 일본에서 450에서 500만 원에 팔아요, 키로당. 근데 우리나라에서 헐뜯어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시죠? 이마트 홈플러스처럼 일본은 무역상들이 후려 때리는 겁니다. 왜? 안 사가는 거예요. 사가도. 그럼 고사할 때까지, 너가 손댈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 농민이 죽습니다. 왜? 규모의 경제학에서 자본의 힘에서 농민들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에 져서 농산꾼이 사과 한 덩어리 1,000원 더 받는데 1,000원이 뭐예요? 몇백 원 받는데 거기다가 유통비가 올라가서 실제 우리 사 먹는 사람은 1,000원 갖고 못 사 먹잖아요. 사과 한 덩어리에. 똑같습니다. 버섯도 똑같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유통구조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번 그래서 한옥과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식물 줄기세포입니다. 제가 이제 식물 섹스를 전공해서 제가 입이 거울인데 제가 이제 식물 섹스를 했습니다. 원예 번식학을 해가지고 육종을 하다 보니까 유전자로 합니다. 그 얘기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그 카이스트에 김정희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바이오 사업 단장님을 하셨던 분인데 어저께 오셔갖고 같이 저랑 10년 전부터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영암 해남도 있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율도 섬도 있고 앞으로 유기농 예술은 뭐 여러 군데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분이 미생물학 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양액재배나 수경재배 하신 분들이 다 실패했는데 그게 다 이제 미생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미 나노 기술로 다 잡아요. 우리가 암 환자 개복 안 해도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다 암 다 없어집니다. 근데 어저께 그 김정희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하나 좋은 걸 주고 가셨어요. 뭘 줬냐면 제가 영암 해남과 한다니까 뭘 주셨냐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거예요. 특허권 그분 겁니다. 근데 뭘 주셨냐면 암 진단율이에요. 생물 공정으로. 그러니까 우유암을 하는데 그 암을 하시게 되면 암 진단율이 90% 이상, 99%가 나온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암 진단하는 기계들, 짝퉁들이 많은데 대개는 40%, 50%래요, 현재. 그럼 거기에 안 걸리면 기계로다가 체크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내시경, 저는 여태까지 나이가 50 넘었어도 저는 내시경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죽은 법이면 죽는 거예요. 그거 해서 자꾸 등 쑤셔도 내 장기만 흔들려버려요. 저는 안 합니다. 저 병원도 웬만한 아프면 약도 안 먹습니다. 제가 버팁니다. 근데 웬만해서 안 아파요. 저 진짜. 잠투수지가 요즘 막 하도 일이 많은 거. 제가 이거 다 프로젝트로 지어다 보니 뭐 두 번쩍 세 번쩍 하는데 참 3시간, 어저께 3시간, 이거 어저께 프로젝트 이거 오늘 발표를 해갖고 어저께 3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뚝딱딱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정지도 않고 삽니다. 왜냐면 신바람나게 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걸 알아요. 내 세포를 망가뜨리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한 번은 몰아서 잠을 자주죠. 내 세포의 휴면을 취해주죠. 내 스스로 내가 조절해요. 먹는 거 많이 안 먹어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하면서 제가 얻은 지식이 뭐냐면